고구려의 지배계급 그 사람들. 그럼 왕 이름만 그러냐? 아닐걸요? 하는 거예요. 더 찾아봤어요. 자, 이제 나옵니다. 졸본이란 단어의 비교하죠, 유사성. 홀순꼴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때는. 홀본이라고도 불렀고 홀순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학자들이 이 여러 한자 표기 때문에 오기다, 뭐 잘못 쓴 거다 하는데 아니에요. 다 맞는 표기예요. 다만 그 표기를 했던 역사의 기록자가 어느 계통의 민족이었냐에 따라서 한자 표기가 달랐던 거예요. 왜? 음차 발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졸본, 골본, 홀본 해서 4개의 발음이 존재합니다. 한자 표기가 4개가 존재해요. 이거 다 음차 문자예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금성을 상징하는 오늘날 현대어의 아까 얘기했던 키르기즈의 졸본, 카자흐의 숄팡, 몽골의 촐몬, 뭐 히브리의 솔로몬 계통의 언어예요. 다 금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하얼빈, 홀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본, 니혼 어디서 온 거예요? 홀본. 다 이름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일본이란 이름은 일본 사람이 처음에 쓴 게 아닙니다. 요건 제가 2주 전에 역사 강의 때 했었어요. 일본이란 이름은 원래 백제 사람들이 썼었는데 그 이름이 좋아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국호로 썼다고 일본인이 썼습니다. 일본인 역사학자.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도가 뭐가 돼요? 나중에 동경. 그렇죠? 해가 뜨는 동쪽. 자, 이렇게 솔빈. 고구려에서 얘기했던 홀승골은 몽골에 있습니다. 지명이. 그게 바로 헙수글이에요. 헙수글. 아마 헙수글의 지명에서 홀승골이라는 한자 표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지금의 몽골의 헙수글은 바이카로스 근처에 있어요. 몽골 땅이지만. 근데 이거는 지명이 이동을 합니다. 유명민족이 이동을 하면 자기가 이동한 지역에 자기가 살던 고향의 지명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이건 뭐 특별히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비즈니스가 번창한 뉴욕. 그거 뭐예요? 뉴, 새로운, 요크. 그래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요크에서 온 사람들이. 뉴 올리안즈, 뉴 오를레앙.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다 그래요. 이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가 건설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몽골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게 이런 지명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졸본, 골본, 홀본은 다 같은 단어라고 했죠? 한자 표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발음 규칙이 다른 데서도 적용되느냐?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졸본에 해당하는 게 지읒 발음이죠. 그래서 조선입니다. 홀본에 해당하는 발음이 있느냐? 이응 계통 발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연이에요. 우리가 유연 국가를 자꾸 오랑캐족이라 그러는데 유연 자체가 조선입니다. 왜냐? 유연이란 말을 카자흐 애들은 뭐라 불러죠? 그걸 주잔이라 불렀어요. 주잔, 조선 발음 비슷해지죠? 예, 그 시스템에서 온 게 오늘날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쓰는 주스라는 통치 체제예요. 우리가 고조선이 실존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 자체가 증거물입니다. 왠지 아세요? 굉장히 좋은 본보기예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외부적인 정신 국가 명칭은 카자흐스탄이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를 주스라 부릅니다. 근데 고대 조선이 어땠죠? 조선은 마한진한 변한 3조선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연방 국가로서 공동의 수도가 아사날이었죠. 카자흐스탄이 그래요. 주스. 근데 주스라는 명칭은 주잔에서 왔다 그래요. 옛날 때 자기네들이 중원 지역에 살 때, 중원에 살 때, 조선이 중원에 있었잖아요. 그때의 그 풍습과 제도를 가져와서 15세기에 하필이면 이름도 케레이한이에요. 그 사람이 카자흐스탄이라는 카자흐 한국을 건설할 때 들여온 시스템이 주스 한국 하면서 3주스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오르타 주스, 크스 주스, 울루 주스. 마치 조선이 마한진한 변환을 가졌던 것처럼. 그냥 부족 연맹체를 만듭니다. 고조선처럼. 그리고 이 연맹체 공동수도 이름은 뭐다? 한국은 아사달, 여기는 아스타나.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비슷해. 아니 20세기에, 아니 21세기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게. 그래갖고 내가 이게 왜 신화야? 현재 중앙아시아 행정지혜도 시스템으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발음상으로 보면 이게 나온 거죠. 주스, 구스, 우즈.
발음. 지읒, 기읒, 이응이죠? 똑같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그걸 주스라고 발음하는데 우즈벡 사람들은 주스 발음이 안 됩니다. 왜냐면 러시아에 이렇게 X자 모양의 가로막대 하나 더 근 것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 그게 쥐라는 발음입니다. 쥐. 그거 우즈벡 사람들 발음이 안 돼. 예 그래요. 그 카자흐들은 쥐하고 발음하는데. 그래서 그 주스라는 단어를 저희가 주스라고 얘기하죠. 원래 저쪽 현지 발음은 유즈예요. 유즈. 그러니까 유즈가 안 되니까 주스란 발음이 우즈벡 애들은 우즈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지읒의 이응화입니다. 그리고 헝가리, 우리랑 같은 알타이가 쓰는 민족 맞죠? 저 동쪽 맞죠? 헝가리를 세운 나라 중에 마자르, 말가가 관련이 있고 볼가드, 아까 얘기했던 부리아트의 불가리아 이쪽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훈족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알타이 민족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자기들을 구스라고 부릅니다. 구스. 그래서 중세 유럽에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기다란 모자 쓰고 여기 막 단추만한 옷 입고 막 말 타고 칼 싸운 사람 있죠? 후사르 기병대라 그래요. 후사르. 그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서양권에서는 후스라 불렀어요. 후스. 마치 이응처럼 후스. 근데 헝가리인 자신은 구스라 불렀습니다. 구사르. 서양에서는 후사를 하는데 원래 저쪽에서는 구사르라 불러요. 그래서 구스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읒, 기읒, 이응 음운교칙이 동일하게 변한다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졸본, 골본, 홀본이라는 이름은 한자 표기가 이렇게 각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 한자를 표기했던 사람이 어느 계통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갈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읒, 기읒, 이응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고구려의 역사를 썼던 이 사관이 됐던 이 학자들 계통에도 벌써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통의 민족들도 있었을 거다요. 한자를 썼던. 옛날 때는 한자 표기의 통일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럼 고구려가 왜 자꾸 몽골하고 겹치는가 하는 게 이제 또 의문점이죠. 15세기까지도 카자흐인들은 몽골인들을 고구려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구려는 공식적으로 668년에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지만은 왜 그런 식으로 보느냐. 주장국의 건국자, 주장, 유연입니다. 주장국의 건국자 유구려 목골이라고 해서 이게 써 있습니다. 주장국, 유연국의 왕실의 이름이 목골려예요, 목골려. 이 목골려가 왜 중요하냐? 범어잔명에 보면은 범어잔명이란 그 여러 가지 중국의 그 여러 민족에 대한 이름을 써놓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를 무쿠리라고 발음합니다. 모지리. 부정적인 의미의 모지리 말고 모지리. 근데 여기도 모지리예요. 주장국의 왕의 이름에 모지리 성씨가 쓰요? 고구려랑 친인척 관계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유연이 고조선이라는 걸 알면 돼요. 우리가 아는 고조선은 뭐 고열갈에서 망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망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찾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 조선은 국가 명칭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정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거에 가장 비슷한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즉 조선말이라는 의미가 뭘 뜻하냐면은 부족 연방 시스템 그 체계를 조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금나라 있지 않습니까? 금나라도 자기 스스로 뭐라 불렀어요? 조센이라 불렀습니다. 네, 조센. 그거 왜 그랬겠어요? 걔네들도 이런 연맹체 국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금이라 부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센. 지금의 카자흐스탄 130개 민족의 다민족 국가입니까? 외부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이라 그래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주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도 이 통치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지고 조선, 주장, 주센, 뭐 주르찬, 주르천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 유라시아의 유목민족들이 이러한 국가 명칭을 써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선 얘기할 때 고조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단군신화 얘기해서 중앙아시아 단군신화는 없다. 버전이 다르다. 왜? 이거 연방국가였기 때문에 그 통치 사상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는 원래 모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몽골족들의 몽골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겼느냐? 거의 징기스칸 때쯤 생겨요. 확립되게 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징기스칸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몽골 제국을 건설할 때 내가 처음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옛 풍습을 그냥 재현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 몽골이라는 이름이 정착되게 된 건 거의 징기스칸 때예요. 예. 그리고 징기스칸이 일설에는 몽골족이 아니라는 설들이 많죠. 왜냐면 그 후얼룬 엄마가 이미 임신을 해서 가던 거를 예스게가 납치를 했잖아요. 메르키트족의 아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메르키트족은 해도 뭐 우리 한민족과 좀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관련이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다. 모고리스탄. 중앙아시아에서는 몽골을 모쿨이라 불렀어요. 여기 아이고. 여기 모골리스탄, 모쿨이라 불렀습니다. 모쿨이. 몽골과 모쿨이는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초기 건국자의 사람의 이름서부터 지명 같은 거에 몽골어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구려의 건국 세력들은 몽골 계통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인들 정서 속에는 고구려가 망한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 지역 사람들을 모쿠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징기스칸 때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이 세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이름 자체가 고구려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의 위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몽골 쪽에 가까웠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이제 그것도 고구려가 중앙집권제를 하면서 아마 고구려의 위치가 지금의 몽골 초원에서 만주로 이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옛날 때는 고구려도 그 장자 계승이 아닌 형제 계승이었고 유목민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집권화를 하는데, 중앙집권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농경사회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농경사회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농사 지을 땅으로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만주로 그 주요 세력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전에 유목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던 초기 고구려 때는 몽골 초원에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몽골과 관련된 게 초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씨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수메르. 여기 보면 이게 끈 보이시죠? 이게 삿바 잡는 거 보이시죠? 이 삿바를 잡고 하는 씨름은 투르크 계통입니다. 몽골 사람들도 씨름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삿바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도 스모를 하지만 삿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삿바를 잡고 하는 것은 투르크 계통의 문화예요. 네, 똑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제 중앙아시아가 러시아라던가 서양의 레슬링 기술이 들어오면서 약간 레슬링처럼 변했어요.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 그 카자흐, 카자흐샤 코레스, 타타르샤 퀘레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리돼. 퀘레스란 말 자체가 씨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씨름을 보면은 옛날 거 오리지널 버전 보면 삿바 메고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네. 그래서 같은 풍습이 있는데 심지어 수메르도 교차가 썼던 애들이잖아요. 네.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구려. 근데 고구려도 보세요. 요거는 얼굴이 우리랑 비슷하네. 아시아계네. 요 사람 얼굴 보세요. 어때요? 메브리코죠? 인도인 아니면 유태인 둘 중에 하나겠네. 뭔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다민족 국가라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벌써 우리나라가. 요건 통과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고구려,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암각하에 있는 그림인데 벌써 사람이 조그맣죠? 이건 뭐예요? 부하라는 소리야. 이거 사람 크죠? 이거 귀부인이라는 소리네. 근데 이 여인의 복장이 고구려 왕녀의 복장하고 닮았네? 그쵸? 제가 고구려의 그 지평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오히려 만주보다 몽골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구려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몽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폭식 똑같잖아요. 네. 고구려는 어쩌면 몽골과 깊은 관련이 있고 고구려의 형태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 몽골 쪽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깃털 꼽는 문화.
중앙아시아도 있습니다. 중세 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제 지금은 물론 없지만. 예, 그래서 깃털 꼽는 문화도 거기 다 있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 계만무사의 복장이잖아요.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근데 고구려 계만무사의 복장이 중앙아시아 암각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에 뿔 2개 달린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요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자, 다른 그림을 봅시다. 요거는 고구려입니다. 요거는 가야도 중앙아시아 온 거 맞죠? 예, 신라도 중앙아시아 왔잖아요. 요거는 천산, 알타이 산맥 근처에 있던 캉글리라는 부족이에요. 어때요? 못 가리게. 똑같죠? 비늘 갑옷 똑같이 입었죠. 응? 왜 같은 양식의 복장이 보일까? 이 사람들 같은 계통 아니에요? 고구려가 몽골 쪽에 있었을 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닐까? 15세기에도 중앙아시아인들은 그러니까 천산산맥이 워낙 높으니까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천산산맥을 기점으로 투르크와 몽골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민족은 이 몽골 쪽 사람을 계속 모쿠리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모쿠리라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상징해요. 근데 단순히 그렇다고 고구려로 몽골은 너무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근거를 찾아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을 보면 연관되어 있던 게 보여요. 왜 내가 이름만 갖고 무조건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하냐?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을 러시아인들이 기타이츠라 불러요. 기타이츠. 근데 기타이츠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기타이츠는 거란족을 말하는 거예요. 기탄. 근데 거란족 때 서양이 알려졌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무조건 중국인들은 기타이츠 그래. 근데 거란족은 몽골족과 항구라고 관련이 있는 민족이지 중국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게 오늘날 그게 잘못 불리고 있다. 이거 나중에 중국의 역사 왜곡에 악용될 사례. 이거 이름 바꿔야 돼. 차라리 차이니스라 부르게끔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을 기타이츠라 부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앞쪽서부터 얘기했듯이 여러 정황적 근거들이 고구려는 몽골과 비슷하다는 걸 보인다는 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징기스칸이 자기 배다른 형제가 지 혼자만 먹을 거 먹고 하니까 열받아서 활로 쏴 죽이거든요. 그랬더니 징기스칸의 엄마인 후올룬이 남은 애들을 쫙 불러놓고 초대해서, 야, 우리가 부족한데 버림받아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까지 내분 일으키면 되겠냐? 그래서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5개의 화살을 주고 부러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부러져. 하나씩 주니까 부러져.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도 이 화살처럼 단결을 해라 라는 교훈을 줬다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도 몽골에서 팝니다. 근데 이러한 신화를 우리나라에서 최씨부자 이야기에 보면 전설의 고향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화살 이야기. 그쵸? 근데 몽골이 고구려와 비슷하다면 그 몽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영계서문이 죽을 때. 예? 영계서문이 죽을 때 똑같은 걸 하죠. 화살 3개를 주고서 부러뜨려봐. 그쵸? 유언으로. 그러니까 징기스칸 이전에는 영계서문. 일본도 있습니다. 모용 아사히의 유언입니다. 예. 잠깐. 그렇지. 모리모토나리. 잘못 말했다. 모리모토나리. 일본의 도레인 계통이 세운 일본 쇼군 모리모토나리. 모리모토나리 누군지 아십니까? 인지여랑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졌을 때 관서군의 대빵 도레게, 얘도 자식들한테 화살을 부러뜨리라는 교훈을 한 게 이 도레인이거든. 그리고 마이아 암쉘 로스차일드 똑같이 화살 부러뜨리라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의 원형은 어디냐? 모용 아사히의 유언입니다. 모용씨는 신라하고도 관련이 깊죠. 이거를 여러 한자 표기를 보면 백안이라고 듣습니다. 왜? 얼굴이 하였어요. 이 사람들 백인입니다. 이게 오늘날 몽골 이 모용이라는 건 음차 문자고, 그러면 원래 표기는 뭐다? 바얀입니다. 바얀. 지금도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에는 바얀이라는 성씨가 있어요. 바얀슬루, 바얀 해서 이런 이름들 되게 많습니다. 바얀씨예요. 그러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이 섞인 혼혈아들이에요. 얼굴 하얘요. 그래서 신라 화랑들 하얗고 이런 백옥 같은 피부를 가졌다 했던 이유가 얘네들이에요.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얘네들이 중앙아시아인입니다. 그리고 설수대첩을 일으켰던 을지문덕 장군. 을지문덕
성이 을씨입니까? 모르죠. 이거 여러 설이 있죠? 그냥 간단해요. 앞서 얘기했던 거 보면 몽골 계통의 성씨들이 많았죠? 이거 몽골 성씨다 그러면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여기까지입니다. 올지까지가 성이에요. 문덕은 뭘까? 모돈. 여기 써놨죠. 올지, 모돈. 이게 을지문덕이에요. 음차 표기하면은. 모돈은 옛날 흉노족 중에 제일 잘 나갔던 황, 묵돌선우라고 있죠? 그 묵돌, 우리는 묵돌이라 발음하는데 그게 모돈입니다. 모돈. 묵돌선우라고 하잖아요. 현지 발음은 모돈샤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돈이 문덕으로 음차 표기가 된 거예요. 올지 모돈. 얘도 몽골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올지라는 성씨 쓰여요. 지금도. 네, 지금도 있습니다. 자, 또 바보온달.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보온달을 갖다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부리아트족입니다. 아마 징기스칸이 호라준 정복 때 갔던 부리아트 부족 중에 일부가 남아서 아마 우즈베키스탄에 온달이라는 이름이 남았을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그 우즈벡족이 아니라 부리아트족일 겁니다. 부리아트에 가면은 온달이라는 남자 성씨가 무진장 많아요. 온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있어요. 유명한 부리아트의 가수 이름도 온다르 한가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온다르라는 성씨가 있습니다. 이게 온달이에요. 그거 왜 바보 온달로 불렸느냐? 이 사람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말 못하고 어버버 하니까 애들이 놀렸겠지. 고구려 애들이. 야, 너는 고구려 말도 못하냐? 이 빙신아 하고 놀렸겠죠. 근데 여러분 부리아트 남자가 키가 2m가 넘습니다. 이만한 장신이에요. 제가 아까 지도교수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 세대 우리 아버지나 저보다 할아버지 세대가 저보다 키가 작잖아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제 지도교수가 저보다 10cm가 키가 더 커요. 왜? 고기 먹으니까. 등치가 이만합니다. 부리아트족은요 등치가 정말 서양인보다 더 커요. 장신들이 많아. 아마 음식하고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강공주가 딱 보고 저 사람 떡대도 되고 얘 한국말만 가르치면은 정말 잘 써먹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집간 것 같아. 괜히 바보한테 결혼했을 리는 없어요. 한국말만 못하지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싸움을 잘하니까 얘를 장수로 삼아야겠다 싶어서 아마 그 평강공주가 전략적으로 결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온라인 이제 바보 온다가 평강공주라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된 거고. 보세요. 콩가루온 온달. 온달 장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었나 보지 옛날 때. 못생겼네. 딱 보면 전형적인 슈렉처럼 생겼죠. 슈렉. 참고로 슈렉이의 그 캐릭터가 몽골인들을 묘사한 겁니다. 유럽을 침공했던 몽골인들 모습. 고대는 푸른색을 칠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슈렉이라든가 헐크라든가 디아블로가 녹색으로 나온 이유가 그 몽골인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래서 온다르라는 성씨는 부리아트족의 성씨다. 고구려 장군 중에 몽골족, 부리아트족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을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거 삼국사기는 한단고기 아니죠? 저를 보고 자꾸 환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단고기를 참고문헌으로 보지 거기 올빵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부터 삼국사기랑 관계에 대한 비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일식 기록이 나옵니다. 일식이란 건 뭐예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생길 때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정확히 일직선이 있을 때 가장 검은 거를 완전 일식이라 그러고 요 주변 언저리에서 보이는 그림자를 부분 일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일식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여기가 페이스가 정말 꼬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역사관을 흔들어 버려. 저도 엄청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기록이 나오나? 왜? 과학은 거짓말 안 하거든. 자, 요거는 러시아의 미르라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일식이 났을 때 부분을 찍은 사진이에요. 시커멓죠? 일식이라면 아무데나 시커매지는 거 아닙니다. 특정 지역만 컴컴해지는 거예요. 나머지에서는 멀쩡해요. 그죠? 그림자 지는 거예요. 그림자. 자, 일식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한다. 이해되셨죠? 자, 이 관점에서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을 봐야 됩니다. 자, 써있죠? 물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기 때문에 고구려의 일식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있는 것만 기준으로 보자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사 이클립스 웹사이트라는 데 들어가시면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일식이 났던 지역을 다 표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보여요. 아까 그림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특정 지역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일식 기록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된 거야. 고구려 백제신라? 여기 아니었어?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고구려 백제신라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고구려 백제신라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이거는 중세 유럽사만 알아도 됩니다. 중세 유럽 때 어떻게 되죠? 고대는 왕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였기 때문에 혈통계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국의 왕이 프랑스 땅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스페인이 네덜란드 땅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말이 안 돼 그러죠. 아니 바다 건너 땅을 어떻게 가져야 돼? 그때는 왕조사관이었잖아요. 왕조를 중심으로 국가의 소유의 지분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우린 이거 싹 빼놓고 지금 민족사관으로 고대사를 바라보니까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과 100년 전에 중세 유럽 때도 막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영주가 소유한 소유 땅이 왕조사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한국의 고대사가 풀립니다. 민족사를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한반도가 됐던 일본에도 다 이쪽에서 자기네들이 진출해서 갖고 있던 성령들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메인 무대는 어디다? 여기입니다. 왜? 가장 돈 되는 지역에 살아야지. 가장 돈 되는 지역. 응? 근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아까 천문 일식 기록은 특정 지역에서 보인댔죠. 중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국은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라는 말이 뭐냐면 황제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 천제 못 지냈습니다. 고종 때 대한제국 선포하고서 황구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이전엔 조선시대 때 못했습니다. 왜? 우리 황제 아니니까.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황제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는 고구려도 황제고 백제도 황제고 신라도 황제고 중국 황제도 황제야. 다 각자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만의 세시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시풍속과 시간은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랬고 자신들만의 천문관측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문관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옛날 때는 왕들이 전쟁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점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날도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고 사업하기 전에 점쟁이 찾아가고 대통령 선거할 때 저 대통령 될까요? 하고 점집 왜 갑니까? 옛날 때도 똑같았어요. 따라서 천문관, 그러니까 이걸 뭐라 불러야 돼? 역관? 천문관이라 해야 되나? 이 별을 보는 사람들, 즉 샤먼은 항상 왕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다 왕들이 신하들이랑 회의할 때 결정 내일이 어렵다. 그러면 야 가서 좀 하늘의 뜻 좀 보고 와. 그럼 별을 보고 나서 전하 이번에 전쟁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그래? 그럼 전쟁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따라서 천문관측의 위치가 수도의 위치입니다. 영국도 런던 버킹엄 궁전 근처에 그리니지 천문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왜? 중국 애들의 기록을 베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 천문대의 관측을 기록을 베꼈다면은 낙양이나 장안에서 나와야 돼요. 일식 기록이. 근데 중국인들이 얘기했던 만리장성 바깥의 고구려, 야만족의 땅, 남만, 양자강 유역의 신라, 백제, 북경지역? 여기 중국 땅 아니었잖아요. 명나라 때부터 중국 땅이었잖아. 여기는 다 야만의 땅이야. 근데 천문관측을 했대. 천문관측을 했다는 건 그 나라가 고도의 문명을 가졌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독자적인 천자의 나라, 독립국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북방 소수민족,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문관측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위치 자체가 한반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의 천문관측이 여기서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주몽이 이 몽골 이름이 나오고 을지문덕도 몽골 이름 나오고 온달도 부리아트족 이름 나오고 막 이런 이름 자체가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고구려가 여기 있었나 보다 하고. 그리고 이쪽 중앙아시아인들이 이쪽 사람들 보고 계속 모쿠리라 불렀던 이유도 고구려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몽골 역사학자가 몽골에서
고구려 성터를 6개 발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절대 언급을 안 하죠. 고구려 성터가 왜 여기서 발견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암각화에서도 보면 이 비늘 갑옷 입고 나오죠? 그게 여기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왜 나오지? 그렇죠? 일관되게 몽골족을 가리키고 있죠, 고구려가. 네. 그래서 광교토 대왕 비문을 보면서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찾았던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기타들 등 합산해서 본 결과 고구려는 몽골 계통의 민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때 당시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인이든 몽골인이든 만주족이든 다 그냥 같은 동포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오늘날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남남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일본도 우리랑 같은 동포였어요. 북한도 이렇게 자꾸 오래 떨어져 살면 이제 남남 되는 겁니다. 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역사적 자료를 찾으면서 이걸 보면서 이걸 그러면 숨겨야 될 비밀의 역사냐 아니면 이걸 민족사 간의 관점에서 역사를 뒤집어서 이걸 묻어야 되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있는 그대로 공개도